일복은 그 이튿날 해가 떨어지려 할 때 양순의 물깃는 우물을 향하여 갔다. 어제 동진에게 엄영록이가 자기 누이 동생 양순을 자기에게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기는 듣고 당장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한옆으로 부끄러웠고 또 한옆으로 점잖은 생각이 나서 그날 바로 가지는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주저하다가 겨우 해 떨어지려 할 때 그 우물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집에서 떠나기는 오정 때나 되었었으나 공연히 빙빙 돌아다니느라고 그날 해를 다 보내었다. 그는 우물 옆에 서서 오리라고 기대하는 양순을 기다릴 때 이슬같이 흐르는 반웃음이 입 가장자리에 돌아보는 이의 단침을 삼키게 할 듯하였다. 그리고 또는 고대하는 가슴이 따갑게 타서 불난 곳에 화광이 하늘에 퍼지는 것 같이 그의 가슴의 불길이 하얀 피부 밑으로 살짝 밀렸을 그의 용모는 술 취한 신랑같이 보였다. 그는 북극의 회색 천지에서 석죽색 공중의 연분홍, 정조가 떠도는 남국에 온 것 같이 껴안고 뒹굴만치 흘러넘치는 희열이 도리어 그를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흥분시키며 입에 윤기가 흐를 만치 오감에 감촉되는 모든 것을 껴안고 입맞추고 싶었다. 그는 우물에 허리를 구부리고 물 한 두레박을 퍼먹었다. 그러고 나니까 흥분되었던 것이 조금 가라앉았다. 사람의 기척만 나도 그쪽을 보고서 속으로 오는가 하다가 아니 오면 무참히 고개를 돌리기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어떤 때는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른 곳을 보고서 군소리까지 한 일이 있었다. 사면은 조용하다. 저쪽 포플라 그늘 속으로 대구서 오는 자동차가 읍을 향하여 달아나고는 또다시 무엇으로 탁 때린 듯이 조용하다. 멀리서 저녁 짓는 연기가 공중으로 오르지 않고 땅 위로 기어간다. 아마 비가 오려는가 보다. 그러나 양순의 그림자는 볼 수 없었다. 일복은 우물 옆 잔디 위 널쭉한 돌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양순의 집을 머릿속으로 보고 앉았었다. 양순의 오라비 엄영록은 무엇을 하는가? 마루 위에 벌떡 드러누워 아리랑 타령을 하지 않으면 뗄나무를 끌어들이렸다. 양순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는가? 부엌에서 솥뚜껑을 열어보고서 옆에서 가로 거치는 계란. 놈의 허구리를 한 발 툭 차며 이가이 하고 소리를 지르렸다. 그러고 보자 양순은 지금 마루 끝에 내려섰다. 그러면서 혼자 속마음으로 오늘도 또 그이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하노? 그가 와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툇마루 위에 놓았던 또아리를 휘휘 가마가리마 어여쁘게 탄 머리 위에 턱 얹고서 허리를 굽혀 물동이를 이렸다. 그럴 때 그만 잘못 또아리가 비뚤어지니까 그 옆에 있던 오라비더러 그것을 고쳐놓아 달라고 두 팔로 물동이를 공중을 향하여 번쩍 들고 있으렸다. 그러면 그 오라비는 자기 누이 곁으로 와서 그 또아리를 바로 놓아주면서 자기 누이가 새삼스럽게 어여쁘기도 하고 또 이나하고 혼이 날 것을 생각함에 아주 좋아서 저것이 시집을 가면 흉만 잡힐 터이야. 또 쫓겨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쫓겨오지. 쫓겨와. 예, 양반 남편 섬기기가 어떻게 어려운데 그러니? 하며 놀려먹으면 양수는 얼굴이 그만 빨개져서 물동이를 내던질 만치 부끄러워 저의 오라비에게 달려들며 에그, 난 싫어. 오라버니도 그럼 난 물 안 길러 갈 테야. 하다가 그래도 나를 못 잊어 문 밖을 나서렸다. 지금 나섰다. 그리고 걸어온다. 지금 오는 중이다. 일복은 혼자 눈을 감고서 머릿속에서 양순의 걸음 걸어오는 것을 하나 둘 세고 있다. 그리고 지금쯤은 그 수양버들나무 밑을 걸어오렸다. 지금은 밭이랑을 지났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요 모퉁이 돌아섰다. 양순은 지금 나를 보면서 이리로 온다. 왔다. 이만하면 눈을 떠야지. 이 눈을 뜨면은 양순이 바로 내 앞에 있을 터이지. 일복은 눈을 떴다. 정말 양순이 서 있다. 그러나 저를 보고서 악하고 서희롱 삼아 깜짝 놀라며 가만가만 상글상글 웃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돌아서서 울고 있었다. 이게 웬일이냐?
일복은 벌떡 일어나서 양순의 등 뒤로 가서 왜 그래? 하며 두 어깨를 껴안을 듯이 두 손으로 쥐었다. 그러나 양순은 자꾸 울고 있을 뿐이다. 왜 울어? 응? 일복은 귀 밑에서 소곤거려 물었다. 그래도 말이 없다. 말을 해야지. 일복은 두 어깨를 재촉하듯이 흔들었다. 그때야 겨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안 해요. 아니라니 집에서 꾸지람을 들었나? 아니요. 그럼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나? 안 해요. 그럼 내가 오지 않아서 그래. 그것도 안 해요. 그럼 무엇이야? 양수는 눈물을 두 뺨 위에 흐르는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긴 한숨을 힘없이 쉬더니 일복을 바라보며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던 애수가 뭉켰었다. 왜 그래? 일복의 감정은 이유 없이 양순의 애수에 전염되어 그도 울고 싶었다. 당신은 양반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상사람의 딸입니다. 일복은 속으로 껄껄 웃었다. 그러나 양수는 말을 계속하여 저를 생각하시는 것은 도리어 당신 명예나 신상에 이롭지 못합니다. 저를 잊으시는 것이 도리어 당신이 저를 생각하여 주시는 정이에요. 오늘부터 저를 잊어주세요. 일복은 그게 무슨 소리야 양순이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나는 어디까지든지 양순을 잊을 수는 없어. 내가 잊지 않으려는 것 아니라 잊어지지 않는 것을 어찌하나.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섬길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저는 내일 안 해요. 저는 당신을 섬길 몸이 못 되지요. 너무 천한 몸이에요. 양수는 내일이라는 말을 하다가 다시 말을 고쳐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일복은 의심이 생기어 무엇이야 내일 어째? 양수는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이 새로이 떨어지며 울음이 복받쳐 올라온다. 여보세요? 당신은 저를 참으로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저를 데리고 어디로든지 가주세요. 저는 내일 돈 100원에 팔려가는 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돈 100원에 나를 장돌뱅이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장돌뱅이가 와요. 무엇? 일복의 몸과 혼이 한꺼번에 떨리기 시작하였다. 일복의 가슴에 몸을 기댄 양순의 몸까지 불이 나게 떨린다. 정말야? 일복은 다시 물었다. 그러다가는 양순의 귀 밑에 입을 대고 거짓말이지? 응. 그것이 거짓말이지 참말일 리는 없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해요? 일복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서 형광 같은 불빛이 번쩍이며 야! 금수! 독사다! 내가 그런 짐승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자기 딸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빨아먹는 귀신이다. 그런 것을 그대로 두어. 그는 당장에 그쪽으로 향하여 가려 하였다. 그가 힘있는 발을 한 걸음 내놓았을 때 왜 이러세요? 양수는 일복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오라버니는 황소 하나를 드는 기운을 가진 이에요. 당신이 가시면 당장에 큰일 나세요. 아냐. 내가 가서 그까짓 것들은 모조리 처치를 할 터이야. 가지 마세요. 글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일복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양수는 한참 있다가 여보세요. 저는 당신의 몸이지요? 왜 그것을 거퍼물어? 글쎄 대답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저를 죽이시거나 살리시거나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으니까 저를 어디로든지 대불고 멀리 가주세요. 어디로? 어디로든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좋아요. 당신과 같이 죽으면. 양수는 일복의 허리에 착 감기며 잠깐 바르르 떨더니 여보세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저의 한 가지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일복의 마음은 무엇으로 부수려 할지라도 부술 수 없이 단단하여졌다. 온 우주의 정령과 세력의 정화가 그의 가슴에 엉키어 만능의 힘을 가지게 된 듯 하였다. 그리고서 형광 같은 신앙의 불길이 그 앞에서 붙으며 최대의 세력이 그 전 관능을 지배하는 듯 하였다. 나도. 그의 부르짖음은 굳세였다. 그리고 투사가 모자 게이지를 던진 그 찰나와 같이 아무 세력도 그의 의지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러면
일복은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에라도 달아날까? 네. 양수는 몸을 턱 일복의 팔에 실면서 대답하였다. 저를 저기서 해가 넘어가는 저 산 뒤까지라도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같이 가세요. 저는 당신이 계실 때는 조금도 무서운 것이 없으나 당신이 없으시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지, 그래. 어디든지 데리고 가지. 같이 가고 같이 살고 같이 죽지. 응. 양수는 네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일복은 벌개진 서천을 한탄 있는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그렇다 그렇지 하며 손뼉을 탁 치더니 옳지 오라 하며 무엇을 혼자 깨달은 듯이 이것 봐. 그러면 좋은 수가 있어. 만일 어머니에게 내가 돈 100원을 주면 고만이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 고만이야. 자, 오늘 그러면 어머니에게 나는 의논을 할 테야. 양수는 글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셨어요? 그것이야 어디 가서든지 변통을 하여 오지. 그것은 염려 없어. 그러나 그것을 저쪽에서 물러줄는지가 의문이지.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지요?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 정말요? 그럼. 양수는 눈물방울을 방울방울 눈썹에 달고서 좋아 못 견디어 나오는 웃음을 웃으면서 그러면 저는 공연히 울었어요. 하고 두 손등으로 눈을 씻었다. 일복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이동진을 만났다. 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복은 인사도 없이 대바람에 물어보았다. 동진도 그 말을 알아들은 듯이 참 일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나 뵙고 그 말씀이나 여쭈려고 지금 대게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일복은 주춤하고 서서 글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100원에 일찍 사는 장돌뱅이에게 팔아먹었다니 그런 비인도의 짓이 글쎄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내돌린다. 글쎄요. 저도 그 말을 오늘야 듣고서 퍽 분개하였습니다. 그런 죄악의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짐승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고서 동지는 손에 들었던 사냥총을 다시 어깨에 메고서 이번 일은 제가 퍽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그려. 엄영록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을 팔아먹은 줄 알지 못하고서 나에게 그와 같이 승낙을 하였다가 그날 자기 집에 가서 어미와 의논을 하여 보니까 어미 말이 그와 같은 일이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 어미 말이 그 돈 100원이라는 것도 그 어미가 그 장돌뱅이 놈에게 거진 200원, 돈에 빚이 있는 것을 얼마가는 탕감해주고 그 딸을 100원에 쳐서 데려가는 것이랍니다다 그려. 어떻든 언어도단이지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어미가 나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미도 알고 또는 어미도 내 말이라면 웬만한 것은 듣는 터인 고로 오늘 일복 씨하고 같이 가서 직접 말이라도 해보고 만일 돈이라도 달라면 좀 안 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돈이라도 주시지요. 일복도 그러지요. 돈이야 주려면 주겠지요마는 어떻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씨가 많이 진력하여 주실 줄만 믿습니다. 힘은 써보지요마는 무얼 그런 것들은 돈만 주면 고만이지요. 그저 돈이에요. 돈. 하며 동지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내흔든다. 일복의 마음에도 그렇지 돈만 많이 주어 보아라. 저의 입들이 딱 벌어질 터이니 그놈이 100원 주면 나는 200원 주지. 그래도 싫달라고. 그러나 돈으로 애인을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걸. 그러나 아니야. 결함 많은 세상에서 살려는 우리의 임시 권도지. 그러면 이따 저녁 잡순 후에 우리 같이 가십시다. 아니, 우리 집 가서 저녁을 같이 잡숫고 그리고 같이 가십시다. 하며 동진의 팔을 끌어당기었다. 안 해요. 집에 가서 먹지요. 같이 가세요. 우리 집에도 밥 있습니다. 밥 없을까 보아서 그러세요? 두 사람은 일복의 집으로 가기로 정하였다. 얼마 가다 동지는 어깨에 메었던 사냥총을 보이며 이것 좋지요? 어저께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사냥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것 참 좋습니다. 그려. 얼마 주셨어요? 0원 주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에게 총 놓는 법을 한 1년간 배운 일이 있지요. 그러면 퍽 잘 놓으시겠습니다. 무얼요? 잘 놓지는 못하여도 대강 짐작은 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놓으면 죽지요? 죽고 말고요. 바로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몇 방이나 나갑니까? 5연발이에요. 일복은 그 총을 빼앗아 들고서 한 번 노려보더니 저도 대구 있을 때 일본 사냥꾼의 총을 2번 놔본 일은 있지요. 그러나 겁이 나요. 하지만 총이란 위태한 것인 까닭에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는 못하지요. 어떻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웬만큼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슨 짓이든지 하니까요. 그래요. 그러기에 조선에도 성미가 급한 사람이 주머니 칼을 아니 가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거의 다 그 자제력 없는 데서 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누를 만한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감정은 피도 생명인데 더구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하면, 즉 자기의 사랑 원수를 죽였다 하면 그것은 얼마간 동정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고만두십시다. 그까짓 이야기는 우리 관에 가서 쇠고기나 한근 사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몇 잔 받아가지고 가십시다. 그러나 그 돈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복은 속에 예산하기를 의성 고운사에 있는 김우일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하지 않고라도 자기가 급히 쓸 때가 있으니 얼마간 보내라 하면 그만한 것은 즉시 보내줄 줄을 믿는 터이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그거야 되지요. 어떻든 하면 그거야 못 되겠습니까? 만일 없으시면 저라도 변통하여 드리지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일복은 먹을 줄을 모르는 술을 동진의 강권에 못 이기 석 잔이나 먹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숨소리가 잦았다. 그리고 온 세상이 팽팽 내돌리고 어질어질하면서도 그의 감정이 흥분되어 앞에 무서운 것이 별로 없고 유쾌함이 한이 없다. 그래서 여보, 동진 씨, 아무리 똑똑히 한 말이라도 자꾸 헛나간다. 그까짓 년을 그래 그대로 둔단 말이요. 동진은 껄껄 웃으며 여보, 술 취했소. 정신 차리시오. 술이 취해요? 예, 여보시오. 그까짓 술에 취해요 하고서는 머리를 짚으며 머리 아파한다. 큰 소리는 고만하시오. 당장에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러십니까? 자, 어서 갈 곳이나 가봅시다. 가지요. 자, 이번 일은 꼭 동진 씨에게 있습니다. 만일 듣지를 않으면 그런 짐승 같은 것은 죽여버리지. 사람을 죽여요? 그것은 죄 아닌가요? 그것이 어디 사람인가요? 짐승이지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죄예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요새 사냥 규칙을 좀 보십시오. 팔자가 사람보다도 좋은 짐승이 어떻게 많은데 그러십니까? 예, 보호받는 짐승들 말씀이지요. 그래요. 짐승도 마음이 곱고 모양이 어여쁘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 아닌가요? 그저 짐승만 못한 것은 일찍 죽여버리는 것이 도리어 양순 씨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이렇게 실없은 말 섞어서 무엇이라 떠들더니 구두를 신으려고 마루 끝에 내려서려 하다가 다리가 헛놓여서 고만 주저앉았다. 이것을 본 동진이가 글쎄 이게 무슨 짓이요? 그렇게 취하셨소? 아니에요. 취하기는 취했어도 정신은 까딱 없어요. 동진은 짚어 세워놓았던 사냥총을 집으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가자니 안 되었고 일복은 이리 주세요. 내 방에 두세요. 내일이나 있다가 찾아가시지요. 그렇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기는 누가 어쩌나요? 그러나 탄환을 아까 장난하느라고 5개를 넣었다가 1개를 쓰고 4개가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나도 그만한 주의는 하는 사람이랍니다. 염려 말고 자, 내 방에 두세요. 하고 일복은 총을 방에 들여다 세우고 나왔다. 의성이라 고운사다. 우룰창창한 대삼림이 제철형으로 등을 껴안아 고개를 돌려 쳐다보면은 높이
뜬 솔개가 그 중턱에서 배회한다. 절 옆으로 흐르는 잔잔한 시내 소리는 숲속에서 울려나오는 자규의 소리와 이리저리 얽히어 하나한 정조에다 새긴 듯한 무늬를 놓아놓는다. 가운루 옛집이 구름을 꿰뚫지는 못하였으나 처녀 제 시일을 굿을 꿰듯 하였고 최고운 선생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으나 그의 발자취를 고를 수 있는 듯하다. 여기 온 지 며칠이 되지 못한 김우일은 사무실 뒷방에 혼자 누웠다. 너무 고요한 것이 피부를 간지럽게 문지르는 듯하다. 저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소리가 가끔 그 간지러운 정적을 긁어줄 뿐이다. 우일은 혼잣말로 이상하다 하고서는 벌떡 일어났다. 오늘 저녁에는 다시 한번 나가보리라 할 즈음에 그 절 주임의 대리를 보는 중 하나가 앞 복도를 지나다가 우일을 보고서 합장하고 와 앉는다. 얼굴빛은 자두빛같이 검붉으나 건강하다는 것을 유감없이 나타내며 미목이 청수하여 그의 천분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웃음 지으며 말을 꺼낼 때에 하얀 이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당긴다. 심심하시지요? 그는 꿇어앉아 친절하게 물어본다. 네, 조금 무료합니다. 그러나 퍽 좋습니다. 무얼 좋을 거야 있겠으니까마는 속개보다야 조금 한적한 맛이 있지요. 조금뿐이 아니라 퍽 많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은 늙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헤헤, 그렇습니다. 건강에 관계가 조금 있지요. 우일은 화제를 돌리어 그런데 이 절에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사람 안 됩니다. 한 20여인밖에. 여자라고는 하나도 없겠지요. 그중은 시침이나 떼는 것처럼 없습니다 하니까 우일은 의심쩍은 듯이 네 하고서는 멀거니 서 있다. 그러니까 그중은 할 말이 없어 군 이야기처럼 안동읍에 가보신 일이 계신가요? 한두어 번 가보았지요. 거기에는 나의 절친한 친구 한 사람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누구십니까 하요? 네, 지금 은행에 있는 유일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중은 유일복 씨요. 하고 고개를 기웃하고 무엇인지 한참 생각하다가 그의 본댁이 의성이지요? 네, 바로 우리 집하고 가깝습니다. 김우일은 이 중도 그러면 혹시 유일복을 짐작하는가 하여 그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네, 알만한 일이 있어요. 들으니까 그이가 은행 일을 고만두었다나 보아요. 김우일은 깜짝 놀라는 듯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올시다. 고만두었습니다. 그럴 사정이 있어요. 김우일은 속마음으로 일복 사정은 나같이 자세히 알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모르게 일복이 은행 일을 그만두었다니 내가 잘못 알았다 하는 듯이 아마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게지요. 하니까 그 주지 대리는 그러면 우일씨 아시는 그 어른이 저 아는 그이가 아닌 게지요. 그렇지만 안동은행에는 유성 가진 이가 그 사람밖에 없는걸요. 그러면 정희라고 아십니까? 은행 지배인의 딸 말씀입니까? 네, 네. 바로 맞았습니다. 알고 말고요. 그이가 유일복과 정혼한이죠. 바로 맞았습니다. 네, 네. 주지 대리는 한숨을 후 쉬더니 참 가엾은 일이에요 하고 고개를 숙인다. 우일은 무슨 가탄한 일이 일복과 정희 사이에 생겼는가 하여 무슨 일이요? 하니까 그중은 말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가엾어요. 우일은 궁금증이 나서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려고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려.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그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궁금하던 차인데요. 네, 일복 씨하고 그렇게 친하시다 하고 또 우일 씨를 신용하는 까닭에 말씀은 하겠습니다마는 정희 씨가 일전에 돌아갔지요. 이 말을 들은 우일은 자기의 동생의 죽음을 들은 듯이 네, 죽어요? 중은 네 하고서 점잖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입속으로 중얼중얼 염불을 하였다. 어떻게 하다가요? 병이 났었던가요? 우일은 바짝 달라붙어 앉았다. 아니지요. 그중은 다시 점잖게 고개를 내흔들더니 물에 빠졌지요. 하며 입맛을 다셨다.
우일은 중의 얼굴을 무엇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민트탄 얼굴에 윤기가 번쩍거리고 그야말로 영광이 있는 듯 하더니 지금 자기가 속마음에 어제 저녁 자기가 변소에 갔을 때에 이 절에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데서 여자를 본 것과 또는 그 여자가 정희와 똑같은 것을 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중의 얼굴을 보니까 그 윤기와 영광은 어디로 사라지고 짐승의 털 같은 검은 수염과 사자 입 같은 길게 째진 입과 이리의 욕심 많은 눈 같은 두 눈이 보일 뿐이다. 아무리 신심 깊다는 승목사 등 여러 종교가에게 대하여 착실한 신임을 하지 못하는 우일은 속으로 너도 사람인 이상해야 죄를 안 짓고는 어디가 가려워서 못 견디는 모양이로구나 하였다. 우일은 얼굴빛을 다시 냉정하게 고치고서 어째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유일복 씨 까닭이지요. 그이가 아마 마음을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우일은 대답할 뿐이다. 그날 밤 1시나 되었다. 우일은 문을 살며시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나섰다. 복도로 가만가만 걸어서 옆에 방을 들여다보니까 주지 대리가 코를 골며 자고 있다. 시커먼 먼 산에 바람이 쏴할 때에는 그 무슨 대신이 다름질하는 듯하다. 우일은 회랑을 돌았다. 대웅보전이 점잖게 앉아있는 앞들을 지났다. 주방을 지나 다시 마당에 나왔다. 이쪽 선방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니 뚝 그친다. 우일도 멈칫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 소리가 나기를 기다려 다시 걸어갔다. 맨 끝방을 돌았다. 그리고 뒷방 문 앞에 와섰다. 백지로 다시 바른 미닫이에는 머리카락 날씬날씬하는 양머리가 비쳤다 말았다 한다. 우일은 숨소리를 죽이고 마루 위로 올라섰다. 찬바람이 쏴 불어 잔등이를 으쓱하게 할 제 그는 미닫이 틈에 한눈을 대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빛이 어룽되어 그 방 안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선명히 보이지 않고 윤곽의 곡선이 자주 변한다. 그 여자는 무슨 책인지 펴놓고 앉아서 보는지 마는지 10분이 지나가도 책장 하나 넘기지 않는다. 우일은 속으로 분명히 정의는 정인데 하며 더욱 똑똑한 증거를 알기 위하여 자기가 3년 전에 대구서 만날 때의 기억을 꺼내어 그것과 지금 방 안에 앉아있는 실물과 대조하기를 시작하였다. 댕기를 들였을 때에 본 정의가 지금 머리를 튼 때와 똑같을 리는 없지만은 어떻든 많이 같은 곳이 있다. 눈초리에 눈썹이 조금 숱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게 된 것, 코가 어여쁜 것, 입이 조그마한 것, 두 뺨이 불룩한 것, 가끔 가다가 고개를 까뜩까뜩하는 버릇까지 꼭 정의다. 그러면 저 정의가 무엇하러 자기 부모와 또는 일복까지 내버리고 이런저래 외로이 와 있는지, 정말 주지 대리의 말과 같이 죽었다 하면 여기에 와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죽지 않은 정의를 옆에다 두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겠는데 내가 아마 잘못 보고 그러지나 않는지 똑같은 여자가 있는 것을 잘못 보고 그러지. 그렇지만 어떻든 나이 젊은 여자가 여기 혼자 와 있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다. 아니 한양을 하러 와 있는 것인가? 우일은 한참 의욕에 쌓여 멀거니 서 있으려니까 방 안에서 가늘게 기침하는 소리가 나더니 부시시 일어나는 소리가 난다. 우일은 깜짝 놀라 단모퉁이에 가서 숨었다. 방문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는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한참 섰다가 다시 두어 번 사면을 둘러보고서 샛길로 아래 시내를 향하여 내려간다. 우일도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겨 쫓아 내려갔다. 저 아래서 차르럭 차르럭 손 씻는 소리가 나더니 또 얼굴 씻는 소리가 난다. 우일은 그 여자가 앉아서 수건을 적시는 바로 옆 나무 뒤에 숨어 섰다. 그 여자는 얼굴을 씻고 손을 씻은 뒤에 다시 일어서 멀거니 섰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나무 사이에서 반짝거리는 별을 쳐다보고서 그 별을 껴안을 듯이 두 팔을 벌려 한껏 내밀었다가 다시 끌어들이며 아! 하고 옆에 사람에게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고서 한참 있다가 다시 하나님, 그러나 저는 그 일을 사랑합니다. 저의 피와 저의 생명은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하여 그의 제단 위에 저의 흠없는 사랑을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서는 고개를 숙이고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감격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울게 하였다. 그이가 누구일까? 우일은 그이가 알고 싶었다. 그이가 일복이가 아닌가? 그러면 저 여자는 필연실연자인 듯한데 그 대상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나무 위에서 이슬이 가끔 머리 위에 떨어질 때마다 척근척근한 것이 흐릿한 감정을 청신하게 하는 동시에 어디선지 자기 몸뚱어리에서 용기가 나는 듯하다. 그는 혼자 속으로 물어봐 하다가도 그 냅다 나오는 감정을 참고서 아니지. 만일 말을 꺼냈다가 정말 저 여자가 정의가 아니면 어떻게 하게. 정의라 할지라도 나를 못 알아보면 어찌하노. 그렇지. 내일 자세히 알아본 뒤에 하자. 하고서 다시 나무 등 뒤로 서 그 여자의 행동만 살펴본다. 가끔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가늘게 떨 때 우수수 하는 소리가 너무 고요함을 조금씩 깨뜨린다. 그 여자는 대리석으로 깎아 세운 여신상처럼 한참이나 멀거니 서 있더니 몸을 잠깐 뒤로 틀어 고개를 돌리더니 올라갈까 말까 하는 듯이 주저주저 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다. 흰옷 입은 그의 흐르는 듯한 몸맵시가 새까만 암흑 속에 서 있으니 시내에서 솟아오른 정령의 화신같이 보인다. 그러고서 몸짓을 잠깐씩 할 적마다 치마 저고리에 주름살이 살근살근 울멍줄멍할 때 주름살의 음영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여 휘둘리는 곡선이 희었다 검었다 한다. 그 여자는 다시 두 손을 맞잡고서 그만 올라갈까? 하고서 내려오던 비탈로 다시 올라갈 때 그는 입속으로 혼잣말로 나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지. 그렇지. 언제든지 일복씨가 나를 생각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할제 이 소리를 들은 우일은 응? 무엇이야? 일복? 하고 속으로 놀라면서 그러면 정말 정의인가? 할제 그 여자는 다시 이인은 나를 여기다 혼자 맡겨두고 어디를 가서 여태 오지 않는고 하다가 그렇지. 나는 어디로든지 그 여승이 가자는 대로 가겠지만 일복씨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줄 모르시고 죽은 줄만 믿으시렸다. 그렇지. 그렇게 아시는 것이 일복씨에게는 도리어 좋으실 터이지. 우일은 알았다. 그 여자가 분명히 정의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당장에 정희씨 무엇요? 하려다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가만히 그 여자의 뒤를 쫓아 너른 마당 한가운데 왔을 때 그는 가늘게 기침을 하여 인기척을 내었다. 별은 공중에 총총히 박히었고 시커먼 숲은 사면에 둘러 있었다. 에고! 하고 자지러지는 듯이 놀란 그 여자는 뒤를 한번 돌아다 보고서 누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더니 한달음에 뛰어서 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우일은 어조를 가다듬어 여보세요. 정희씨. 하고서 그래도 의아하여 시험 삼아 불러본 정희라는 이름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그 여자가 네. 하고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멈칫하고 서서 반갑기도 하고 의심쩍어 흘끔 돌아다보지 않았더면 몰랐었을 것이다. 정희 씨를 이런 곳에서 뵈옵기는 참으로 뜻밖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정희에게로 가까이 갔다. 정희는 누구인지 몰라서 겁이 나는 듯이 뒤로 물러서며 누구세요? 우일은 네.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저는 김우일이올시다. 정희는 눈을 번쩍 뜨는 듯이 네. 김우일 씨요.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고서 일복이나 만난 듯이 가까이 덤벼들려다가 다시 멈칫하고 서면서 참 오래간만이십니다. 하고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한참 서 있더니 참 오래간만이세요. 다시 하는 목소리에는 옛날을 생각하여
오늘을 비추어 보는 일종 금치 못한 애수의 회포가 엉키었다. 네. 배인 지가 벌써 3, 4년이나 되나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곳에 와 계십니까? 정희는 주저하였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었다. 말을 하자니 자기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터이요. 아니 말하자니 무슨 핑계가 없었다. 네. 다니러 왔어요. 다니러요? 네. 그러면 혼자 오셨나요? 네. 언제 오셨어요? 온 지 며칠 안 돼요. 네, 그러세요. 우일은 저도 여기 온 지가 며칠 못 됩니다마는 일복은 요사이 잘 있나요?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정희의 기색을 살피었다. 정희는 일복이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괴로운 듯이 네,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눈을 위로 흘겨뜨면서 우일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속마음으로 저희가 내가 물가에서 한 소리를 다 듣고서 일부러 저렇게 물어보는 것이렸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얼굴이 화탓하여졌다. 우일은 또다시 어떻게든지 의심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은 실례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밤마다 시냇가에 내려가시나요? 정희는 가슴이 달랑 내려앉으며 에쿠 저희가 아는구나 하고서 그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날마다 배우니까 말씀해요. 날마다요? 네. 오늘도 오셨어요? 네. 배웁기만 할 뿐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제 말하는 것까지. 네. 정희는 한참 있다가 공중을 쳐다보더니 우일 씨는 우일 씨의 누이 동생 같은 이정희의 비애를 알아주실 수가 있겠지요. 입술이 떨리는지 목소리가 가늘어지며 떨린다. 그리고 망연히 서 있는 그의 두 눈에는 무궁한 거리에서 멀리 비추는 별빛을 반사하여 반짝거리는 눈물방울이 그 별같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우일은 정중한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저의 목숨은 비록 육체의 피를 돌게 하나 저는 죽은 지 오랜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최대의 행복을 잃었고 또는 저는 지금 세상을 속이어 이곳에 몸을 감춘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나로서 오늘은 잠깐 이곳에 머물렀으나 내일은 또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물에서 구해낸 여승은 저를 잠깐 이곳에 맡겨놓고 모레에는 다시 나를 데려다가 어느 곳에 숨겨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대로 서 있는 정희의 두 눈에는 구슬구슬이 눈물이 떨어진다. 이 말을 들은 우일은 정희 씨, 제가 일복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것을 알아주시죠. 그러면 저는 일복군에게 고만두세요. 정희는 우일의 말을 가로 끊었다. 나는 우정을 의뢰하여 사랑을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우정으로서 사랑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야만 이을 수가 있겠지요. 이때이다. 저편에서 사람이 오는 기척이 났다. 에헴. 기침 소리는 나이 늙은 주지의 소리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산물 장삼자락이 어두운 저쪽에서 걸음걸이에 흩날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정희는 깜짝 놀라면서 에쿠, 우일씨. 가세요, 어서요. 우일은 네. 밤이면 이절주지가 가끔 저 있는 곳까지 순회를 하고 가요. 제가 이절에 맡겨 있을 때까지는. 정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대돌 밑까지 쫓아온 우일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절주지가 저를 구한 여승의 법사이라나요. 이것이 일복과 동진이 양순의 집을 가려던 전날 밤이었다. 동진과 일복은 엄영록의 집에 다다랐다. 일복은 여태까지 술이 깨지 않았는지 얼굴빛이 붉은 데다가 양순의 집으로 비록 자기 직접은 아닐지라도 연담을 하러 가는 것을 생각함에 부끄러웁기도 하며 또 한옆으로는 한 번 허락하였던 것을 물리치고 50이나 된 장돌뱅이에게 돈 100원에 팔았다는 것을 생각함에 공연히 두 주먹이 쥐어졌다 펴졌다 하며 팔이 불불 떨린다. 그가 양순의 집에 들어가는 심리는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초래청에 들어가는 나이 어린 신랑.
수줍어하는 듯한 그것과 또 한 가지는 흉적을 물리치려 그 소굴로 들어가는 연소무인의 의분이 넘치는 그것이었다. 동지는 먼저 마당에 들어섰다. 마루에 앉아 하루판 돈을 세던 양순 어미는 동진을 보더니 술 항아리 옆으로 비켜 앉으며 어서 오시소 하고서 인사를 한다. 괜찮은가? 동지는 인사 대답을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사면을 한번 둘러보더니 재미가 어떤고? 언제든지 그렇지요. 장 그렇지요. 하면서 두 눈을 더러웁게 스르르 감는다. 죄다들 어디 갔는가? 아들 썩건. 모르겠소다. 동리에 갔는가요? 또 딸은? 어미는 방을 가리키며 저 방에요. 이러다가 일복이 웬일인지 뚫어지도록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마루 끝에 서 있는 것을 보더니 이리 올라오시죠. 하고서 마룻바닥을 가리킨다. 동지는 그제야 알아차린 듯이 두루마기를 휩싸고서 올라앉으소 하며 일복을 권하는 듯이 쳐다본다. 일복은 허리 굽혀 사례를 하고 네 하며 걸터 앉았다. 동지는 담배를 피워 물고 그런데 술이나 한 잔 주게나 그려. 어미는 잔을 씻고 안주를 담더니 미안한 듯이 빙긋 웃으며 안주가 있어야죠. 에그, 맨술만 잡숫나요? 하고서 두 잔을 부어 놓는다. 일복은 술을 보더니 진저리나 치는 듯이 상을 찌푸리고 얼굴을 내흔들며 에그, 나는 정말 못 먹겠어요.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요. 그래 동지는 억지로 권하면서 한 잔만, 꼭 한 잔만 잡수세요. 네, 정말 못해요. 무얼 공연히 그러십니다 그려. 오장모에게 어여쁘게 보이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어미는 일복을 보더니 고개나 끄덕거리는 것 같이 곁눈으로 일복을 바라본다. 일복은 얼굴이 더욱 빨개지며 이 양반이 유일복 씨란다 하는 듯이 슬그머니 얼러맞추는 동진의 두름성 있는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주저할 것 없다는 듯이 안심이 된다. 그러나 참말 먹을 수 없는 술이나마 하는 수 없이 안 받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시었다. 그리고 안주를 먹은 뒤에 뒤로 물러 앉았다. 동지는 마루에 걸쳤던 두 다리를 마루 위로 올려놓으면서 부어놓은 술을 마시더니 잔을 탁 내려놓고 안주를 씹으며 그런데 여보게 내 말 한마디 할 것이 있네. 하고서 젓가락을 놓고 다시 고개를 쳐들어 양순 어미를 보면서 그래 이번 일은 어떻게 된 셈인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냐. 그 일 때문에 온 것이야. 그 말이 나오자 양순 어미는 그 말 나오는 것이 귀찮은 듯이 공연히 딴소리를 하려고 앵하고 모여드는 모기를 두 손으로 날리면서 망할 놈의 모구 사람 못 살겠군 하니까 얼핏 대답하지 않는데 조금 조급한 듯이 응? 웬일이야? 곡절을 알 수가 없으니 동지는 재우쳐 묻는다. 양순 어미는 벌써 알아차리고서 무엇을요? 하면서 미안히 여기는 중에도 비웃는 듯이 싱긋 반웃음을 웃었다. 내가 자네 아들에게 청한 건 말이야. 그때야 어미는 네 하며 긴 대답을 하고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참 미안한 말씀을 벌써 하려다가 그렇지만 정혼을 하여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혼을 하였어? 네. 일복은 한 잔 술이 또 취하여 공연히 말이 하고 싶은 중에도 동진의 교섭이 점점 진전할수록 마음 조마조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동진은 흥 하고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여보게 글쎄 그게 무슨 짓인가? 자 여기 앉으신 이가 그 어른일세 하며 일복을 가리키더니 자 그런 생각 먹지 말고 내가 말한 것대로 이 어른에게 허락하게. 오늘은 이 어른이 직접으로 자네의 말을 들으시려고 몸소 오셨으니 일복은 소개하는 소리를 듣고서 허리를 다시 펴고 몸을 고쳐 앉아서 참 보기는 두어 번 보았으나 알지를 못하였소. 나는 유일복이요. 아마 이미 동진 씨에게 말씀을 들었을 듯하오. 하니까 어미는 조금 냉담하게 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서 걸레로 방바닥을 훔쳤다. 동진은 조금 더 바싹 들어앉더니 어떻게 할 터인가? 허락할 터인가?
하니까 어미는 동진을 바라보고 태연한 웃음을 웃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랍니까? 어서 술이나 드소. 술야 먹겠지만은 그 말 대답을 해야지. 글쎄요. 하고서 일복을 가리키며 약주 한 잔만 하며 주전자를 들어먹겠느냐는 의견을 들으려 한다. 아니 실소. 싫어. 진저리가 나오. 일복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이킨다. 동진은 한 잔을 마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으로 안주를 뒤적거리면서 사람이란 그래서 안 되네. 어린 딸을 생각해야지. 자네가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한 짓이지. 글쎄 이 사람아, 지금 말하자면 갓 피는 꽃봉오리 같은 젊은 딸을 50이나 넘은 늙은 사람에게다 주다니 안 돼. 안 될 일이야. 하니까 어미는 그래도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서 한참 있다가 그것도 연분이지요. 연분. 동지는 어미를 한번 쳐다보더니 연분이 무슨 빌어먹을 연분인가? 그래 젊은 딸을 늙은 놈에게 팔아먹는 것이 연분이야? 하고 조금 어조가 불온이 나가는 것을 들은 일복은 자기까지 미안한 생각이 나서 어미는 오죽하랴 하는 듯이 어미의 기색을 살피었다. 그러나 어미는 또 한 번 싱긋 웃더니 그것도 다 연이 있길래 그렇게 되지요. 동지는 껄껄 웃어 쓸데없는 분격을 잘못 말한 것을 덮어버리면서 그렇지. 그러나 그 연을 이쪽으로 끌어와 보게 그려. 그것은 자네 입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혼인을 물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그래. 혼인을 물으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번 일은 물을 형편이 되지 못해요. 동지는 어미를 홀겨보더니 형편이 무슨 형편이야. 그까짓 놈에게 나는 실토하면은 제가 또 무슨 큰 소리를 하려고. 그래도 못 돼요. 무엇이 못 돼? 동지는 무엇을 알아차린 듯이 들었던 젓가락으로 소반 변죽을 탁 치면서 옳지 알겠네. 그거야 염려 말게 이 사람아. 그까짓 것을 가지고 그러나 돈말일세 그려. 돈 때문에 그렇지. 하, 그거야 내가 있는데도 그러는가. 아마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러나 보이그려. 그거야 벌써 생각해 둔 거야. 동지는 일복을 돌아다보며 사람이 저렇게 용렬합니다 그려. 하고서 놀려먹듯 웃더니 다시 어미를 보고서 이 사람아 아무리 하기로 이 어른이 돈 몇백 원이야 못해주실 줄 아는가. 일복은 속으로 문제는 그것 하나면 낙착이 되리라 하면서도 혼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라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주 불쾌하였다. 그러나 어떻든 잘 되기만 기대하는 그는 그거야 우리도 벌써 의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할 것이 없겠지요. 하고서 동진의 말에 뒷받침을 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반 이상의 허락을 받은 듯하여 일복은 부질없이 기꺼운 중에도 죄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석유난포에 켜놓은 불빛으로 마주 앉은 어미를 볼 때 기름때 묻은 머리채를 이리저리 설기설기하여 틀어 얹은 것과 두 발의 열, 발가락이 짐승의 발같이 험상스럽게 생긴 것과 격에 맞지 않는 은가락지를 모구상의 손가락에 끼워 놓은 것 같은 것까지 반 이상은 벌써 눈에 익어 짐승 같은 발가락과 격에 맞지 않는 은가락지와 때 묻은 머리채가 벌써 자기 장모의 그것이 되고 만 듯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들어올 때에 깨달았던 그 의부는 어디로 사라지고 잦아지는 재미의 웃음으로 꽃피는 화목한 가정에 앉은 듯할 뿐이다. 그리고 마루 밑에서 정정하고 나서는 그 집 개까지 벌써 자기 집 개가 되고 만 듯하다. 그러나 어미는 얼굴에 차디찬 정이 돌면서 고만두세요 하며 고개를 내두르는 두 눈에는 어떠한 여성에게서든지 볼 수 있는 암상맞은 광채가 나면서 저는 돈도 바라지 않고요. 아무것도 싫어요. 상사람은 상사람끼리 혼인을 해야지 후환이 없어요. 일복은 다시 어미를 보았다. 그러고서는 양을 보려다가 여우를 본 것 같이 적지 않은 낭망이 되면서도 그러나 한 번 더 다지는 수작이려니 하고서 일복은 있는 말솜씨를 다 내어 그러면 내가 상사람 노릇을 하지 하니까 동진도 잠깐 웃다가 이 사람아 양반하고 혼인해서 후환 있을 것이 무엇인가. 어미는
어떻든 저 어른에게 내 딸 드릴 수는 없어요. 하면서 일복을 원망이나 있는 듯이 가리킨다. 동지는 기가 막힌 듯이 허허 웃고서 그것은 또 어째서? 왜든지요. 말을 해야지. 말요? 그래. 그 말에 무엇하게요? 안 하는 것이 좋지요. 무슨 말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야. 알기나 하세 그려. 어떻든 저는 저의 딸을 아무리 나이 늙은 장돌뱅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아요. 일복은 다시 살이 에이는 듯한 불쌍한 정과 피가 끓는 듯한 분노가 가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서 가끔 방 안에서 크게 못하는 가는 양순의 기침 소리를 들을 때 일복은 그 어여쁜 양순을 수염이 짐승의 털같이 나고 수욕이 입 가장자리와 두 눈에서 낙수지듯 하는 그놈의 장돌뱅이가 이리 발 같은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덤벼드는 듯 할 때 악소리를 치면서 덤벼들어 그놈을 당장에 죽여 흠없고 깨끗한 양순을 구해내고 싶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을 진저리 치듯 떨었다. 그래서 그는 저도 모르게 무어요? 그것은 어째 그렇소? 하고서 바싹 가까이 다가앉았다. 어미는 네. 그것은 아무리 나이 젊고 얌전하고 재주 있는 당신이라도 남의 목숨을 끊게 한 어른에게는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복의 머릿속에는 번개같이 정의가 보였다. 정의. 일복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벙벙이 천장만 바라보고 앉았었다. 그의 입은 무엇으로 풀발라봉한 듯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동지는 눈 크게 뜨며 어미를 쥐어지를 듯이 무어야? 누가 사람을 죽게 해? 하니까 어미는 태어난 얼굴로 꽃 같은 젊은 아가씨를 죽게 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며 일복을 쳐다본다. 일복은 그 자리에 엎드러질 듯이 낭망하였다. 여보. 일복의 목소리는 떨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동진씨 하려니까 어미는 하려던 말을 채 마치지 못한 듯이 물에 빠진 귀신은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든지 등 뒤에 따러 다닌답니다. 그런 이에게 딸을 줘요. 동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일복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앉았더니 여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하는 수가 없이 하오. 그런데 동진씨, 말에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진다. 동진씨, 나의 마음을 말하려 하나 그 말이 없고 귀를 가졌으나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만일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없거든 말씀여요. 일복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사면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고서 저에게 주지는 않을지라도 제발 50 먹은 장돌뱅이에게는 주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하고서는 그 자리에 엎드러져 울었다. 그러려니까 그 어미는 다시 깔깔 웃으면서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려. 내 딸이지 당신의 딸은 아니지요. 내 딸은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하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복은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쥐고서 어미에게 달려들며 이 아귀야. 딸의 피를 빨아먹는 독사야. 너 같은 것들은 모두 한 번에 하고서 발길을 들려 하니까 동진이 덤벼들어 말리면서 고만두십시오. 고만두세요. 그것을 그러시면 무엇합니까? 어미는 분해서 씩씩하며 무어요? 아귀요? 내가 아귀여요? 어째 내가 아귀요? 하고 말대답을 하려니까 동지는 호령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 무엇이라 짓거려. 일복은 눈물을 씻으면서 왜 분해요. 내가 죽더라도 저런 짐승 같은 것은 살려두기가 싫어요.